다시 간암이 재발되고 항암을 받으라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못 살아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하다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말기 간암 환자는 죽고 재발된 간암 환자는 살더라,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몇 년 전쯤인가 말기 간암 환자가 이제 이곳에 오셨습니다. 이분은 초면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지인분입니다. 이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,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 병원 치료를 받지 말고 이곳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가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런 것 같다 하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,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병원의 항암 치료와 여러 가지 운동 치료,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고 난 뒤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좀 더 좋아진 게 아니고 점점 나빠져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때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.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,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초침 시계, 손목 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시계가 차다가 고장이 나면 시계방에 가서 맡겨야 되는데 그 시계방에 안 맡기고 내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시계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해가지고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고장이 난 적이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. 그래가지고 시계방 사장님한테 누가 뜯었노 이래가지고 혼도 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, 마치 병원 치료를 받는 분에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게 되면 괜히 더 망치는, 더 어렵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, 그분이 병원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곳에 오셨는데, 이곳에 오셨을 때는 제가 해드릴 게 거의 없었습니다. 이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쉬라고 하셨는데, 부득이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오셨는데, 이곳에 오셨을 때는 제가 해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. 여기에 일정 기간 계시다가 집으로 가셨는데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.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후인가 이번에는 재발된 간암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. 이분은 30대 후반이고 결혼을 한 여자분이었습니다.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암이다,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당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낫는다.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 주십시오. 이래가지고 자기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. 그리고 병원 시키는 대로 하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잘 지냈는데, 이번에 다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3, 4년인가 지내다가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재발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수술하고 항암 받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번에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 받을 때는 급시 아무것도 안 나더랍니다. 그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고 항암 받으라 해가지고 그럼 수술하고 항암 받으면 낫겠네,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술하고 항암 받았는데,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암이라는 게, 간암이 다시 재발하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이제 그때서 이야기를 듣고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이제 이렇게 하더랍니다. 이분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때 아이가 이제 뭐 돌 정도 지나고 아이가 많은 이제 아이가 있는 그 나이였는데 다시 간암이 재발되고 항암을 받으라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못 살아남겠다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하다가 이곳에 오셨습니다. 제가 그분에게 특별히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자연요법들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리면서, 당신이 간암이었고 다시 간암이 재발됐다면 혹시 당신 간 속에, 당신 몸 안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생충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제가 안내를 해드렸더니, 요즘은 뭐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쭉 찾아보더니 자기가 그 기생충 요법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. 그러면 당신 한번 해보십사. 당신 간암 환자니까 기생충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잘 복용하셔야 된다고 제가 꼭 주의를 주고 스스로가 이제 좀 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시고 쭉 계시다가 어느 날 커피 관장을 하고 카테터를 뽑는데 그 카테터가 다 빠져나올 무렵해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뭐 찝찝해가지고 항문에 뭐 걸리는 게 있어 뺐더니 그 편충, 요충과 같은 충이 기다란 한 10cm, 15cm 되는 충이
나와가지고 막 뺐다는 거예요. 그래 자기가 깜짝 놀랐다 하면서 그날 충이 몇 마리가 설산한 데 나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분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가셨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면서 풍욕도 하시고 또 바닷길 맨발 걷기도 하시고 또 온열요법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. 온열요법도 하시고 또 녹즙도 드시고 여기 하는 자연요법도 잘 이렇게 이행하시고 집에 가셨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 소식이 늘 궁금해 가지고 몸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늘 제가 SNS로 또 페이스북으로 제 카톡에 그분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카톡에 늘 보는데 그때 면회 온다고 딸하고 남편이 올 때 그 아이가 조그만 해가지고 100일 막 이렇게 갓 지난 그 아이였는데 지금 유치원 다니는지 애가 커가지고 가족 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고 잘 지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어떤 암 치료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술, 항암, 방사선 치료와 함께 이런 자연요법들을 같이 잘 병행하셔가지고 서로의 장점들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